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HFR입니다. 일단 HFR에 대해서는 제가 일주일 전쯤에 분석을 좀 해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보시면 5G 투자 본격적으로 시작, AT&T, 버라이즌 단독 협력, HFR 역대 최대 실적 확실시, 자율주행, 인공지능, AI, UAM 필수 인프라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한 일주일 전쯤에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29,800원대에서 분석해드렸고, 현재는 한 31,750원 정도, 약간 6% 이상의 그런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특히나 좀 강조드리는 업종이 있어요. 섹터가 있는데, 제 공개 영상에서도 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가스, 천연가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원전이라던가 대규모 인프라, 조선, 우라늄, 이쪽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HFR도 역시나 인프라에 관련된 그런 섹터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5G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중에 유일하게 피부 미용, 피부 미용 쪽을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런 분석을 이제 인프라 쪽으로, 뭐 비트코인도 있네요. 비트코인, 우라늄,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저는 인프라에 대해서 좀 충분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5G 같은 경우는 신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I라던가 혹은 인공지능, 뭐 VR 아니면 자율주행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초연결사회 IoT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바로 5G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HFR에 대한 실적이 사실 역대급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거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이렇게 중요한 인프라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5G 투자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는가 하면은, 사실 이 5G는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사실 그렇게 그다지 효용성을 주는 그런 기술은 아닙니다. 그냥 5G가 타겟으로 하는 것들은 뭐 컨텐츠라던가 뭐 동영상이라던가 뭐 SNS 이런 것들이 아니죠. 여기까지는 이제 4G면은 충분합니다. 5G는 그보다 더 산업적인 것들, B2B적인 측면에서 뭐 자율주행 아니면 뭐 AI라던가 뭐 커넥티드 카 아니면 뭐 로봇, AR, VR 이런 조금 더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맞닿아 있는 것이고, 아직은 이런 산업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G 투자에 대한 회의감이 꽤나 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통신사 입장에서도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어, 별로 그다지 이제 투자에 대한 그런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올해 2022년도에 CES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것은 로봇과 자율주행이었습니다. CES에서 보통 화두가 된 이후에는 한 2, 3년 뒤에 실질적인 기술 개발,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는 점 봤을 때에도 저는 2025년 전후로 됐을 때 결국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 이쪽에 대한 산업 생태계가 사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전돼 있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5G 인프라가 먼저 깔려야지만 뭐 로봇도 할 수 있고요, AI도 할 수 있고, IoT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거 조금 더 고차원적인 4차 산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인프라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그럼 언제 투자를 하느냐 혹은 언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러한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두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권역별 내이긴 하지만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죠. 미국 같은 경우도 권역별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이쪽에 대해서 AI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 미국과 중국이 밝히기를 2025년까지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모두 마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프라 투자는 뭐 5G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앞으로 3년 뒤까지 모든 자금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자금을 쏟아붓겠다라고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실적으로 고스란히 보이고 있어요. 참고로 HFR은 이제 미국의 1등, 2등 그런 통신사죠. 버라이즌과 AT&T의 솔밴드입니다. 독점 기업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올해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거의 뭐 100%가량, 100%가량 폭발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제조업 특성상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영업이익률이
불과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대에 그쳤었지만 최근에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영업이익률이 올해 기준으로 올해 예상으로 15%대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꽤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388억이고 저는 내년에 역시나 올해 보여줬던 성장만큼 또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최소 4천억 이상, 최소 4천억 이상의 매출액은 뭐 거의 따로 당상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극단적으로 수주가 올해 내내 한 건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매출액 4천억 이상은 따로 당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역대 최대 실적을 찍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수주 잔고가 4천억 원이 넘어요. 그중에 대부분이 이제 해외 수주인 것이고 특히 이제 버라이즌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5G 투자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거의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작년 대비해서 이미 2배 이상, 2배 이상의 캐펙스 증가를 늘렸습니다. AT&T도 올해 20% 이상 5G 투자에 대한 캐펙스를 늘리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일본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진출을 했죠. 일본에서 이미 협력을 따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뭐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사가 뭐 AT&T, 버라이즌이라고 버라이즌이나 아니면 AT&T가 거의 그 중에서 거의 탑티어급이기 때문에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에릭슨, 노키아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통신 장비 업체들이 프론토를 납품하기 위해서 사실 뭐 수주 경쟁이 뛰어든 것은 맞아요. 다만 그 와중에 기술적인 문제로 노키아와 에릭슨이 탈락했고요. 결국에는 HFR이 솔벤더, 그러니까 독점 기업으로서 나타나면서 기술적인 혜자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G 프론트홀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실적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프라이빗망 그러니까 특화망에서 이제 의미 있는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실적 자체가 올해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0%가량 성장을 하고요. 내년에도 올해 대비해서 한 50% 이상은 성장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안정적인 실적 증가를 보이는 그런 기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5G라는 특성상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인프라 투자라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하면 다른 국가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가겠죠. 대한민국은 5G 투자가 굉장히 빨랐다고는 하지만 그 외에 뭐 유럽이라던가 일본 제3세계 국가들, 뭐 신흥국들 전부 다 5G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외에도 이제 일본 기업과의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이제 5G 특화망 구축까지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중요한 변곡점이 아마 올해부터는 꽤나 나타날 수 있겠다. 특히 특화망 같은 경우도 사실 네이버 같은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던가 AI, 로봇 이쪽에서 기술 발전을 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특화망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보안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특화망이라고 한다면 5G는 뭐 당연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통신사, SK, KT, LG를 통해서 통신망을 끌어와서 쓰는 것인데 이 특화망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곧바로 그 기업에서 통신사 없이 5G에 대한 그런 특화망을 가져오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계약이라던가 계약 단가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꽤나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뭐 보안은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도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속도 측면이라던가 초연결 측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앞으로 이 특화망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빠른 속도는 아닐지라도 이 정도 차츰차츰 이제 증가하는 정도만 봤을 때에도 HFR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HFR이 뭐 1조 원이 넘는 그런 중견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대략 4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적도 올해 기준으로 한 388억이기 때문에 딱히 고평가라고 보지도 않고요. 대형 기업이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 정도의 실적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꽤나 좀 매력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프론트홀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뭐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30% 이상의 효율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미국의 이제 3위 업체와 4위 업체, 뭐 스프린트와 T-모바일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AT&T와 버라이즌이 본격적인 캐펙스 투자에 들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LG U 플러스에서 3G에서는 가장 밀렸었지만 4G로 넘어오면서 KT와 LG U 플러스가 상당히 약진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틈을 내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AT&T와 버라이즌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5G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2025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 투자를 모두 마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저는 올해부터 앞으로 3년 동안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국가들, 뭐 일본, 유럽, 좀 나가서 뭐 신흥국들에게도 이제 5G 특화망을 깔 수 있다. 혹은 5G에 대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주 기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보일 수 있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몇 안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HFR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HFR에 대한 분석이었고, 뭐 실제라던가 최근 일주일 전에 분석해드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도라던가 아니면 5G 프론트월 혹은 미국과 HFR의 관계, AT&T 호라이즌의 솔벤더 관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토카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